모든 수업은 녹화를 하는데 용 또는 결석자 영어로 녹화를 하고 있거든. 근데 유튜브에 가시면은 선생님 학원에다 따라 안 올려놓거든. 유튜브 가시면은 물표 TV라고 있어. 물표 TV를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수업한 날짜 있지. 월요일하고 월요일반은 월요일, 월요일반이 원래 누구야? 원래 월요일반인데 금요일 오잖아. 월요일 수업만 들으면 되고 또는 금요일 수업을 들으면 되고 아니면 월요일에 빠져서 금요일 올 수 있으면 금요일 수업 들어도 되고 금요일 빠지는데 땡겨서 금요일 수업 들어도 되고 근데 월요일 수업하고 금요일 수업을 거꾸로구나. 월요일 수업을 금요일부터 월요일과 나서 들어도 되는데 만약에 월요일 수업을 못 듣게 되면 수업 못 듣잖아.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 돼. 아시겠죠? 되게 쉬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책. 또 확인. 배부를 안 해줬지? 상당히 많이 물어볼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물리학이란 무엇이냐? 다룰 필요 없겠지? 물리학이 우리는 학문이다. 물리학 속에서 이 용어적으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 흔히 물리량이라고 정의하는 용어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리에서 나오는 또는 과학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용어들이 다 물리량이라고 불리우죠. 이 물리량은 반드시 숫자와 또 숫자의 물리량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붙여줘요? 단위라는 걸 붙여서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1초에 1m를 가는 그럼 뭐라고 부르지? 1초에 1m 가는 빠르기를 뭐라고 부르죠? 그냥 1초에 1m를 가. 1m. 송역관식 고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지 않았지? 송역관식 어떻게 구하지? 걸린 시간분에 이동 거리로 배우고 있지. 그래서 1m 나누기 1초 하게 되면 1m/s. 그래서 빠르기, 속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용어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여기 속력과 속도에 대한 특징을 비교해주고 있는데 속력은 단순한 빠르기인데 속도라는 말은 빠르기뿐만이 아니라 방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다루게 될 건데 지금 어려워서 안 할 거야. 스칼라라는 양이 있어요. 스칼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속력, 속도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물리량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그 밖에 속력은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속력 구하는 식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되겠지. 그러면 얘도 물리량이고 얘도 물리량이고 얘도 물리량이다. 그럼 물리량이라는 것은 모두 다 물리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가 물리라는 걸 나중에 배우면 지금 물리도 아니야. 물리라는 걸 배우게 되면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각각의 물리량에 대한 정의를 먼저 각각의 물리량에 대한 정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정의들의 상관관계를 밝혀줘. 물리량의 상관관계 밝혀준 거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흔히 공식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공식을 다루게. 그러면 이런 물리학에서 단위는 어떤 형태로 결정되시냐면 속력의 단위는 거리 단위 나누기 시간의 단위야. 우리 흔히 이렇게 쓰진 않잖아. 나누기 표시를 어떻게 써주지? 잡아뜨리지. 잡아뜨려서 뭐라고 읽어? 미터 퍼 세컨드라고 읽어주고 있다. 이게 앞부분에서 다루는 그냥 양들이야. 그 밖에 물리량의 종류에는 힘도 있고요. 우리가 표에 나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질량, 온도. 그 밖에 나중에 전류의 세기도 있고 전압. 여러분들이 들어볼 만한 것 중에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밀도, 면적, 그리고 또 부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리량의 한 분류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비례와 배열은 안 해도 되겠죠.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수학 얘기지요, 그죠? 네. 자, 단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단위 관계 얘기는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물리를 구성하는 단위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단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중에 국제 단위라는 게 있어요. 자, 국제 단위에는 뭐라고 쓰지? 영어로 SI 유니트라고 단위계라고 불러줘요. 시스템 디 인터내셔널. 그래서 프랑스에서 도량 편국이 있잖아. 그 도량 편국에서 표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우리는 국제 단위계라고 이야기해요. 자, 길이를 단위로 표시할 때 길이가 기본 단위거든. 뭘 쓰죠? m이라고 하고 뭘 써? 미터. 자, 그 다음에 질량을 정의할 때는 질량은 킬로그램이라고 하고 kg라고 쓰고 있는데 k자를 대문자로 잘못 쓰는 책들이 간혹 있거든. 소문자로 써야 돼. 여기서 k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k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10의 3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10의 3승은 무슨 뜻이야 이거? 천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1kg이 몇 g이다? 1000g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초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역학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들입니다. 자, 한편 그와 함께 온도를 정의를 할 때 온도는 어떤 온도가 있는지 혹시 알고 있을까? 섭씨와 화씨가 있어. 또 있어. 어쩌면 들어봤을 수도 있어.
K라고 쓰고 이름은 켈빈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켈빈이라고 하고 K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온도가 있어. 인간은 절대로 이 온도를 만들 수가 없거든. 인간은 절대로 이 온도를 만들 수 없는데 그 온도가 얼마냐면 0켈빈이야. 0K인데 얘가 얼마냐면 영하 273.15도씨야. 이 온도를 인간은 절대로 못 만들어. 이 온도를 기준 온도로 삼은 거야. 절대로 못 만드는 온도. 이 온도에 가장 근접하게 만든 사람이 선생님 제자야. 이 친구는 얼마까지 만들었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 켈빈까지 만들었어. 10의 마이너스 9승 켈빈은 얼마가 되니? 10억분의 1켈빈이야. 10억분의 1켈빈까지 만들어서 그 조건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정도 되면요 모든 부자들이 운동을 안 해요. 가만히 멈춰 있는 상태예요. 이 온도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다. 선생님 제자입니다. 2009 12회 졸업생인데 얼굴을 보시고 싶으면 2009 홈페이지 가면 학교 홍보 동영상에 나옵니다. 자, 하버드 대학 물리학과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유명한 논문집이거든. 네이처지라는 네이처지에 2번이나 논문을 했어. 그래서 되게 유명한 친구도 있죠. 자, 그 밖에 전류의 세기를 얘기할 때 전류의 세기는 A자 써주고 혹시 A자 써주고 5학년 때 정리 실험할 때 들어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A자 써주고 뭐라고 부르고 프랑스 사람의 이름인데 영어식으로 바꿔서 5학년 때 배웠어. 5학년 때 전직 기울기 배우고 전기 키고 전류의 전압계 연결되는 거 반반이 그랬구나. 아무페라라고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앙페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영어식 발음으로 앙페어라고 해서 앙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을 다룰 때 사용하는 값이 있어. 얘는 MOL이라고 뭐라고 읽는 걸까? 뭐냐? 몰이라고 읽는 건데 원래 O는 몰리큘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유래가 됐다라고. 그래서 몰이라고 하는데 1몰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값이냐면요. 1몰은 입자의 숫자를 세면 입자의 숫자를 셌을 때 약 얼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와, 이것도 더럽게 크구나.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세계 인구를 약 7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계 모든 사람이 밥도 안 먹고 1초에 하나씩 세는 거예요. 일몰을 나눠가. 그래도 수십만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값이. 그래서 밝혀진 거는 1920년대 밝혀졌어.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이 양의 개념으로 사용돼요. 그 다음에 광도. 강도가 아니고 광도. 무슨 뜻입니까? 빛나는. 빛이 숫자가 나왔으니까 빛이 나는 정도. 빛이 나는 정도야. 빛의 세기를 의미해 주고 있어. 이 빛의 세기는 두 개가 있어. 보내는 녀석과 받는 녀석이거든. 근데 이 기준은 누구? 보내는 녀석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는 CD라고 하고 칸델라라고 부르고 있어. 칸델라라고 부르고. 받는 녀석은 뭘까? 이거는 각은 듣는데. 받는 녀석. 빛의 밝기를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칸델라는 처음 듣지? 네. 저건 빛이 쏴주는 양이야. 네. 받는 녀석은 같은 양을 쏴주더라도 위치에 따라 받는 양이 다르잖아. 네. 위에서 받으면 받는 양이 많고 멀어지면 줄어든다는 거야.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사각형의 넓이를 형태를 이루는 사각뿔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2배가 되면 면적은 몇 배가 돼? 사각뿔 모양으로 빛이 내려온다라고 가정했어. 네. 그러면 절반만큼 왔을 때보다 여기까지 오면 빛의 양이 얼마나 줄어들까? 얘보다는 2분의 1. 제 위에서는 4분의 1이 되겠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받는 녀석의 위치에 따라 받는 정도가 다르네. 그치. 1칸델라라는 거는 면적 전체 면적으로 똑같을 텐데 단위 면적이 받는 빛의 세기의 양을 얘기하는 거는 럭스라고 해요. 흔히 쓸 때는 렉스라고 해요. 그래서 스탠드 같은 거 선전할 때 몇 럭스, 20럭스, 30럭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의미할 때 사용하는 거는 뭐라고 불러? 광도가 아니고 조도라고. 근데 기본 양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얘기했지? 7가지 기준을 얘기했지. 이 7가지 기준을 기본 물리량이라고 얘기한다. 아주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일어나던 해가 언제였지? 19년도 12월 달이었지. 네. 그때쯤에 기계에 대한 단위가 바뀌었어. 원래는 뭘 썼냐면 1m짜리 자를 썼어. 네. 자가 있었어. 백금이라는 물질과 이리듐이라는 물질을 만들어갖고 1m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자를 만들어서 세계의 모든 곳에 이 표준 자들을 갖다 놔서 우리나라에 돼 있어. 근데 이 금속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지? 길이가 늘어났다, 줄었다, 변화가 되지. 네. 그 눈금을 원하는데 금속이거든. 표시를 해서 이렇게 아무리 미세하게 표시해도 여기를 측정하는지 여기를 측정하는지 여기를 측정하는지 정확히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디부터 어디가 정확히 6m냐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얘를 빛의 세기를 이용해서 빛의 빠르기를 이용해서 측정해주고 있어. 기준을 바꿨어. 자, 그 다음에 질량은 잠깐만 바꾸게. 미안하다. 얘는 이미 바뀌어져 있었구나. 이미 바뀌어져 있었어. 얘가 바뀌었구나. 킬로그램이라는 게 있었거든. 킬로그램, 1kg짜리를 또 만들었어. 백금하고 이리듐하고 한 손을 만들어봐. 왜 TV가 아니고 과체 같은 데 보면 유리종 2개에다가 덮여있는 동그란 원통 같은 걸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 걔를 킬로그램 원기라고 불렀었거든. 근데 이 물질은 공기와 접하면 산소와 반응을 해서 변화가 돼. 그래서 항상 1kg라고 만들어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얘를 우리나라는 2개가 있어. 상당히 넘어가 빠른 쪽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가 일찍 받아들였었나 봐. 그래서가 뭐 10이었나 20몇이었나 상당히 빠른 편이야. 이 킬로그램 원기를 일정 기간마다 프랑스 도량용 가져와야 돼. 가서 1kg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받고 공인받고 와야 돼. 이거 불편하겠지. 그래서 얘를 기준을 또 바꿨어. 기준을 바꿨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플랑크 상수라는 걸 이용해서 기준을 바꿔버렸대. 자, 시간의 기준은 선생님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 요즘은 원소 중에 혹시 세슘이라는 원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세슘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이 세슘이라고 부르는 원소는요 공기와 무지무지 반응을 잘해요. 보관을 잘해요. 근데 이 세슘을 가만히 냅두면 여기에서 일종의 방사성 물질이거든. 빛이 나와. 이 빛이 나와갖고 이 빛이 어떻게 합니까? 방출하는 복사선이라는 건 빛이 나오면 고전적 개념으로 빛은 이렇게 파동처럼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일정한 횟수만큼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정의해서 숫자가 굉장히 길어서 외울 필요가 없다. 세슘을 이용해서 측정한 단위. 자, 그 다음에 얘도 원래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온도가 바뀌었어. 온도는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냥 쓰면 되거든. 근데 이 정의를 바꿔버렸어. 바꿔버렸어요. 자, 왜 바꾸냐고요? 온도가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꿨어요.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이용한 볼츠만 상수를 이용해서 이 절대온도의 정의를 바꿔버렸어요. 옛날 바뀌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고 완전히 다 달라. 자, 그 다음에 전류의 양도 바뀌었어요. 전류의 양도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몰 양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아이가 지금 질량 바뀌었고요, 온도 바뀌었고요, 조율 바뀌었고요, 양이 동시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표준용어에 가면 이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정확한 정보가 공시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일반인 생활하고 과학자 생활하고는 별개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광도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7가지 양을 우리는 기본적인 물량 7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위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변형을 시켜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빠르게 얘기한다면 10m/s가 무슨 뜻이지? 1초에 10m 간다. 얘는 10g/세제곱센티미터이다. 무슨 뜻일까? 무슨 단위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수학 시간에는 많이 쓰는데 방정식 문제가 많이 나와. 얘는 어떤 물질을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1cm 되게 잘랐을 때 질량을 측정했더니 몇 g이라는 얘기야? 10g이라는 얘기야. 네. 자, 그래서 이게 10g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자, 한편 또 여러분들 생활 중에 또 뭐가 나타날까? 단위가 그냥 배우면서 천천히 보기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수학의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타났어요. 창피해다 이거. 자,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AB 더하기 AC는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배분 법칙이라고 했어요. 배분 법칙이요? 그때 나중에 분배 법칙도 통일해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자, 한편. 자, 이것도 그냥 볼 필요도 없네. C분의 A 더하기 B는 굳이 얘는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를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한편 B분의 A 더하기 B분의 C, 이거 통분하고 있네, 그지? 양쪽 분모를 곱해서 분자를 밑에 있는 상대편 분모와 곱해주는 걸 우리는 통분한다 라고 얘기하죠. 통분 모르는 사람 혹시 있을까? 없죠. 책이 좀 앞이 창피해. 자, 그래서 공통 분모를 만드는 걸 통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는 것은, 분모를 나누는 것은 그 역수를 곱하는 것과 같지. 맞아요? 네.
자, 이것도 창피한 얘기네. 제곱근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네. 제곱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지요.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루트 AB는 뭐가 돼?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유가 왠지 혹시 알고 있나요? 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A 곱하기 B의 루트는 2분의 1제곱이지. 그치? 지수 배웠지 조금? 네. 무리수 배웠죠?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되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하면 얼마가 돼? 루트 6이 돼버리겠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수에 대한 확률도 잘 봐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부를 필요 없네, 그치? 옛날에 진짜 재미난 친구 있었는데 혹시 삼각비 배우셨어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아주 옛날 가르치던 선생이야. 이천과학부 기술 얘기하면은 얘가 8기 정도 되겠다. 이천과학부 졸업생 8기 되게 유명한 선배인데 TV에도 나오고 유튜버도 하던데 이 친구는 이천과학부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졸업해서 지금 의사 선생님이셔. 의사 선생님인데 혹시 아는 누나들이라는 프로그램 본 적 있니? 케이블 TV에서? 아는 형님들은 아니? 네. 강호동 아저씨 나와가는 거? 네. 그거하고 비슷하게 나이 드신 아주머니 배우들이 나와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 의학 상담하러 나오는 의사 선생님이거든. 민혜연이라고. 그 선생님이 또 선생님 제자네. 그 녀석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르쳤다. 요즘은 더 유명한 게 남편이 유명해. 남편이 영화 배우야. 주진모라고 하는 영화 배우거든. 되게 이쁘게 생긴 여자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 제자지. 저하고 8회 졸업생. 그 친구의 친구가 이런 짓을 했다. 코사인 제곱을 달라고 했어. 삼각함수는 이거 쓰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진 거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지. 맞아요? 네. 함수를 제곱할 때는 함수에다 제곱을 취해주고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썼는지 알아? 문제 풀 때 코사인 2세타를 바꿨어. 틀리면 되겠네. 아시겠죠? 항상 이렇게 써. 매우. 왜? 네, 이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지. 이거 원식 알고 있는 사람이 원식이냐? 얘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냥 삼각함수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내가 측정해 보려고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아니야.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나요? 아니요. 이건 아직 몰라요? 힘들겠다. 패스. 이거는 패스 그냥 이렇게 쓴다라는 것까지만 갈게. 삼각비가 아직 시원찮은가 봐요. 자, 그 다음 이야기가 가정과 어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있다. 가정은 집을 얘기하는 가정이 아니고 포스트레이시야. 포스트레이트, 영어로 포스트레이시래. 무슨 뜻이야? 과학의 탐구 과정. 여자친구 얘기
미소? 네. 이름 되게 예쁘다. 네. 어? 근데 왜 졸고 있어? 선생님이 다니는 이장원 저기 미소인데 주환이 원장님하고 되게 친해. 니는 하주 동생. 네. 니는 이름이 뭐고? 지효. 지효. 무슨 지효? 박지효. 지효? 네. 얼마 전에 인천과고 진상과고 형이 이지효거든. 입학하고 2학년 조기 졸업할 때까지 우리 항상 1등이야. 우와. 잘 거야. 가있어. 포스트레이시라는 것은 뭐뭐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과학에서 다 그래. 과학의 탐구 과정 얘기 잠깐 한번 해볼까? 과학의 탐구 과정에 대해서 연역적 탐구 과정이라는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 연역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역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자꾸 써도 되니? 디듀스라고 해. 디듀스라고 해서 연역하다인데 무슨 뜻이냐면 추론하다냐? 추론하다는 건 뭐야? 미리 생각해보는 거야. 자, 어떤 이상한 현상을 관찰했어. 어떤 이상한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이 관찰된 내용이 검토 비교해보는 거야. 아주 노래도감네. 이렇게 추운데 잠이 와? 네. 자, 관찰을 하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그때 해주는 게 뭐야? 포스츄레이션. 가설을 설정해줘. 얘는 이래서 이럴 것이야. 그럼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되잖아, 미리. 네. 실험 과정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실험하면 실험을 성공할 수가 없어. 실험 과정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거야. 탐구 설계라고 해. 탐구를 다 설계해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탐구 수행을 하게 돼. 탐구 수행을 해.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이 내려지겠지. 결과가 내려지겠지. 결과까지 갔는데 안 맞아.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어디로 해? 가설을 다시 해야 돼. 똑같이 또 해야 돼. 안 맞아? 또 해.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물론 생명은 좀 달라. 생명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해서 관찰에 탐구 과정이 없어. 그냥 관찰해서 이렇구나. 새로운 사실 알았네. 이게 귀납적 탐구 과정이야. 근데 이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게 왜 일어날까를 자꾸 수행 반복하는 거야. 재수가 좋으면 한 방에 끝나. 끝나면 여기에서 뭘 내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지. 그 결론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아주 잘 맞지. 그게 일반화가 되는 거야. 일반화. 그 일반화가 되면 나중에 일반화가 된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는 원리화 또는 법칙을 만들게 돼. 아시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연역도 탐구 과정인데 과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굴까? 가장 실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야? 가설. 가설의 설정.
이해해요? 물론 올바른 관찰도 있어야 되고 올바른 탐구 설계, 올바른 수행 다 중요하지만 가설의 설정이 시험에서를 단축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한번 볼게요. 물리학은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과 실제 세계에서 관측되는 것과 비교하는 학문이다. 실제 조건을 다 고려하여 현상 전부를 다 쓸 수는 없어. 모형화시키는 게 또 중요해. 너무 복잡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단순화된 모형은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달려가고 있을 때 크기가 있잖아. 그치? 이때 우리는 가정을 하는 거야. 뭘 가정합니까? 얘는 만약에 질량을 m이라고 해. 질량을 들어봤죠? 질량이 m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점 하나의 i가 그 속도로 가는 걸로 취급을 해주는 거야. 이 점은 질량이 한 군데 모여있는 점이니까 무슨 점이라고 할까? 질점이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거를 그냥 입자라고 해요. 오케이? 크기를 갖고 있지만 크기를 어때? 무시해버리는 거야. 가정을 해버리는 거지. 어림해서 질량이 한 군데 다 모여있다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아무튼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과 어림을 통해서 모형을 설계하고 문제를 단순화시킨다. 이와 같은 매력으로 측정 역시 어림이다. 모든 측정 값은 항상 불확정성이 있다. 문제에서는 단 뭐뭐라는 가정과 어림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마찰이 없거나 공기저항이 없다고 가정한다든가, 열의 이동 시 열 손실이 없다고 가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측정이 불확정하다라고 했네요. 측정이 불확정하대. 뭔 소리야? 불확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혹시 수학 시간에 그거 배웠나 모르겠다. 반올림, 유효숫자는 아직 안 배웠어요? 네. 그 얘기를 말 나온 김에 잠깐 더 붙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효숫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유효숫자를 한번 재보도록 하자. 이게 뭐라 그랬지? 지우라고 하지. 지우한테 연필을 뺏었어. 연필을 뺏어 놓고 연필을 이렇게 갖다가 뉘어놨어요. 그리고 자로 측정을 할 거야, 길이를. 자로 길이를 측정하는데 불행히도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는 한 묶음이 1cm짜리 자리. 오케이? 여기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펜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단위는 센티미터예요. 이 펜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약 6cm. 6cm가 안 되잖아. 6cm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5cm? 약 5cm? 5cm는 넘잖아. 그러면 5cm와 6cm 사이? 우리는 모든 측정을 할 때
최소 눈금을 가상으로 열등분하는 거야. 이거는 실제 눈금이 없지만 있는 걸로 가상해서 눈금을 이야기하는 거야. 몇 센티미터지? 약 5.6cm다라고 측정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심을 갖다가 심의 길이가 얘를 볼펜을 쓰다 보니까 더 볼펜 끼우개로부터 길이를 더 크게 해보기로 했어. 더 크게 해보기로 해서 자 갖다 놨는데 얼마짜리를 갖다 끼워볼까? 자 이만큼 된 길이를 갖다 끼워보기로 했어. 근데 이때 갖고 있던 자는 얘 자를 잃어버려서 이 자를 잃어버려서 어떤 자를 갖다 놨대? 밀리미터가 있는 자를 갖다 놨대. 편의상 0.2cm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에 밀리미터 자가 눈금이 있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의 눈금은 얼마일까? 1, 2, 3, 4, 5라고 적혀 있었어. 얘는 얼마일까? 눈금이? 대략 얘는 여기가 좀 불명확해서 그런데 이 정도로 보자. 그럼 이 눈금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 눈금이야. 사이 눈금이잖아, 그렇지? 맞아? 그럼 얘는 약 5.422cm라고 해.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이루어서. 얘와 얘를 붙였어. 그럼 얘는 5.6 더하기 5.4 더했어. 얼마가 되지? 계산으로는 11.02라고 쓰게 되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야, 안 정확한 숫자야? 이 숫자는 정확하지. 안 정확한 건 누구야? 얘야. 얘는 이 덧셈에서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의미가 없는 거야 얘는. 얘가 부정확한데 여기에 0 그다음 그거의 10분의 2가 되는 0.2가 의미가 있을까? 없어. 그래서 미리 보통은 반올림해서 계산하는 거야. 이해해요? 이래서 반올림이 생겼어요. 곱하기 할 때는 또 나중에는 여기서 필요 없지만 그때는 또 자릿수를 맞춰줘야 돼. 유효 숫자의 자릿수. 유효한 숫자를 어디까지 유효하다라고 해? 여기까지 유효해. 최소 눈금이 10분의 1까지. 여기까지 유효하거든. 곱하기 할 때는 유 숫자 몇 자리야? 얘는 2자리, 얘는 3자리지.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유 숫자를 몇 자리를 만들어줘? 2자리를 만들어주시면 돼. 그럼 곱셈이나 나눗셈은 안 되니까. 아무튼 측정의 오차는 이렇게 최소 눈금의 얼마까지 있기 때문에 10분의 1까지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없어졌나? 수학에서? 학교에서는 안 배웠어요. 나중에 물리 실험을 할 때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1차 함수 배웠니? 네. 2차 함수 배웠니? 네. 3차 함수 배웠니? 아니요. 2차 함수까지만 배웠니? 네. 그것까지만 알면 되겠다. 자, 먼저 1차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y는 ax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지? 왜 x고 여기가 y냐?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지. 네. x가 지나감에 따라 y도 점점점 증가한다. 이때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지? a가 기울기가 되겠지.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 y는 ax 플러스 b야.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지?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지? 영에서 y절편이 b만큼이고 기울기는 a와 똑같이 나타난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이거를 물리에 적용해 볼까? 이거를 물리에다 적용해 보도록 하자. 자, 물리에다 적용해 볼게. 자, V는 S부터 가자. S라는 녀석은 V 곱하기 T인데 V가 일정하대. ST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ST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형이 하지만 넌 상주야. 네? 형이 하주니까 넌 상주야. 전 기주입니다. 어? 전 기주입니다. 내 기주야. 상주 해야지. 하였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그래프가 보여줄까? 첫 번째 첫 번째 저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지. 네. 이때 기울기가 얼마야? V가 되지. 여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까?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한번 잘라보자. 이렇게 잘라봤어. 그리고 이쪽도 이만큼 잘라봤어. 네. 자, 수학에서 누구누구의 변화량을 기호로 배운 적 혹시 있을까? 네. 누구누구의 변화량을 기호로 쓰는 게 있는데 누구누구의 차이 있을 때 쓰는 기호. 혹시 델타라는 기호 써본 적 있어? 본 적은 있어? 네. 자, 얘의 변화량을 이렇게 얘기해 볼게. 이 차이가 델타 t래. 얘가 t1이고 얘가 t2면 델타 t는 뭐가 되지? 델타 t는 뭐가 되지? t2 빼기 t1이 되겠지. 네. 자, 이때 여기를 S1이고 S2라고 해보자. 이만큼이면 얼마가 되지? 델타 S지. 네. 델타 S는 누구 빼기 누구야? S2 빼기 S1이야. V가 뭐가 된다고 했어? 기울기가 된다라고 했지. 네. 그럼 V는 뭐라고 쓸 수 있지? V는 델타
이걸 이용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재미나서 시간에 따라서 얘는 V가 항상 어때? V가 항상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럼 얘는 속력이 일정해. 얘를 뭐라고? 등속. 직선으로 쭉 가니까 직선 운동이 되는 거야. 등속 직선. 야, 신기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시켜줄까? 어려우시나? 네. 자, S는 V 곱하기 T래. 여기가 지금 V고 이만큼이 T야. S는 얼마큼이 되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V 곱하기 T가 되니까 얘가 S가 돼. 네. 신기하구나. 수학하고 물리하고 멀지가 않네. 그쵸? 네. 수학하고 물리가 멀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해보자.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릴 수 있지? 일사분면으로 그리면 아이고 그래서 안 써보구나. 일사분면만 그리면 어떻게 그리는 거일까? 4 y 축에 4 y절편은 얼마야? 4 4지. 네. x절편은 얼마야? 2 x절편 얼마? x절편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y가 0인 곳이 x절편이지. 얘를 0으로 놓으면 이 양식이면 x는 뭐가 되는 곳이야? 2가 되는 곳이지. 이해? 두 점을 지난다. 두 점을 지나는 그건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이해? 이때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가 되지. 얘가 기울기잖아. 네. 오케이? 네. 이게 똑같이 S에도 주어질 수가 있어. 자, S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t래.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가로줄이 t고 여기가 S야. 그러면 얘는 이거 지나가니까 안 되겠다, 그지? 네. 2를 더해주자. 네. 그렇다면 자, y절편은 얼마가 돼? 2. x절편도 2가 되버리겠지.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1이 되는구나. 네. 자, 이렇게 되버렸네. 그러네.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자,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겠는 거지. 네. 맞아요? 네. 자, 이번에 이거를 물리에다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기호를 해도 될까요? 네. 자, S는 마이너스 VT 플러스 뭐라고 할까? B라고 해보자. 네. 오케이? 네. 자, 그렇다면 얘 그래프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시간에 따라서 절편값을 볼 때 t와 s야. s축 0일 때 t축상이지 얼마가 되니? b가 돼버리지. 네. 맞아요? 이거는 s가 0일 때니까. 네. 아니잖아. s가 0이면 이 값은 얼마야?
t가 0일 때는 이게 y축 즉 s가 되겠지. 네. 이때가 뭐가 되는 거지? 두 녀석을 이어. 그때 이 기울기가 얼마나 되지? 마이너스 속력이야. 얘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냐는 뜻이야? 줄어든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속력의 크기는 기울기가 일정해야지. 얘는 멀리서 일정한 속도로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야. 기울기가 속력이래네. 네. 빠르기잖아. 네. 빠르기가 마이너스로 일정한 거야. 빠르기가 마이너스로 일정한 거야. 아직 어려운 거 하지만 이참수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어려운가? S가 무슨 말이에요? S 이동. 저 V. 봐봐.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6학년 때 배웠어. 그 기호를 사용을 해보세요. 지호는 지금 뭔지 감각을 잃었다. 뭐가 인지 모르겠지. 알겠어? 어디부터 모르겠어. 모르는 건 아니야? 네, 괜찮아요. 수학하고 막 섞어서 하니까 갑자기 어려워지지. 왜 이렇게 수학하고 섞어서 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본이 수학이야. 물리를 표현하는 게 수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물리는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나중에 너네들 3년만 지나봐라. 풀풀 다니지. 3년만 지나면 풀풀 다닐 수 있어. 수학만 일단 무지 열심히. 나중에 3년쯤 지나면 물리가 저절로 돼. 올바로 공부해야 되지. 자, 그럼 좀 더 어려운 거 이차함수가 뭔가? 네. 이차함수가 가지. 자,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를 선생님이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 시간이고 여기 속력이야. 자, 여기 처음값이 V0이고 얘가 이렇게 쭉 증가해요. 이때 얘의 기울기를 A라고 해볼게. A라고 해보자. 이 함수를 V에 대해서 표현해보자. V에 대해서 표현해보자. 이 함수를 V에 대해서 표현해보자. AT 더하기 V요. A AT 더하기 V요. 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지. V0 더하기 A 곱하기 T라고 표현해. 맞았어. 이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지? 점점 더 빨라지겠지. 맞아? 그래서 한번 잠깐 볼게. 이거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시간에 따라서 V에 대해서 시간과 속도 그래프 한번 세우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대. 네.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 커져. 네. 그러면 이때 이 기울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뭐가 바뀐다는 얘기야? 속력이 바뀐다는 얘기지. 네.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력이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속도가 더해졌잖아. 가속도라고 불러. 가속도. 그럼 얘는 정지 상태에서 점점 빨라지는 거라면 얘는 어떤 속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점점 빨라지는 게 되겠지. 네. 맞아요? 그 점이 달라. 처음 속도가 있느냐 없느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어떤 속도를 먼저 가지고 출발하는 게 훨씬 더 개이득이겠지. 네. 같은 시간 동안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렇다면 퀴즈. 퀴즈가 그렇다면 시간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동 거리를 한번 그려보지. 네. 어떤 모양이 돼?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는 어떤 모양이 될까? 이번 거리는 점점 더 많아졌죠. 좀 전에 선생님이 보여주셨어. 2차원 자. 정도요? V와 T가 있잖아. 네. 그 아래 넓이가 뭐가 된다라고 그랬지? 이 넓이가 뭐라고 했었으니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건데 여기 쉽게 있었는데 이 그래프의 넓이가 뭐가 된다라고 그랬지? 말씀 그렇다. 지우야 물리 1등 과거 질문 물리 1등 빨리 시간 속도나 아니지 거리. 이동거리야 맞아 속력하고 시간의 그러니까 아래넓이 무조건 이동거리야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고 속력이고 아직까지는 안 배워도 되는 개념인데 그래프 해석이 나와서 그냥 한번 보자는 얘기야 네. 나중에 이거 한참 뒤에 나올걸 이거 네 47쪽 뒤쪽에 지금 어려운 걸 뒤쪽으로 빼놨어 내가 보기 앞에 게 더 어려워 자 얘는 아래 넓이가 이동 거리거든요 네.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점점 더 어떻게 되지? 많아지죠. 그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될까? 2차원수 그래프 모양이 나타나요. 네. 이게 2차원수 그래프.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주냐면요. 이렇게 써주게 되지. S는 2분의 1 곱하기 A T 제곱이라고 많이 보통 거고 그치? 이참수도 배우셨지? 네. 여기서는 얘는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그 원점이 여기 점이 되겠지 네. 맞아요? 네. 이게 바로 이 녀석의 그래프 이름이에요 만약에 얘가 2야 그렇다면 얘는 S는 얼마가 되게 2에 얘가 만약에 1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게 2에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래프가 되어진다 예. 그래서 지금 수학하고 물리하고 연관을 좀 시켜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배웠을 만한 잠수 이렇게 그럼 퍼지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자.
갈수록 면적이 점점점 어떻게 되지? 그렇죠. 점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어야 돼.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많아지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면적은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어. 에이, 이만큼보다 이만큼이 더 많잖아. 네. 많아지긴 많아져. 네. 하지만 많아지는 정도가 어때? 많아지는 정도가 줄어드는 거야. 처음에는 많이 늘어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 늘어나는 정도가 줄어들어. 처음에는 면적이 이만큼 증가해. 근데 나중에는 면적이 이만큼 조금밖에 안 증가해. 신기하지? 네. 그치? 이게 1차 함수와 2차 함수 구별을 이용하는 물리 그래프 이야기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프 해석 문제가 나와서 요 증가하는 그래프 알고 있지, 그치? 1차 함수 그래프 감소하는 그래프 알고 있지? 네. 일정할 때 그래프 알고 있지? 네. 그 아래 넓이가 이동거리란 말이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해서 뭐가 돼버렸어? 뭐가 돼버렸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빅히트를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는 조금 전에 가속도라는 걸 배웠어. 네. 말로만, 그치? 네. 가속도는 뭐가 가속도래? 점점 속도가 더해지는. 더해지는 게 가속도라는 거야. 네. 자, 그렇다면 한번 그래요.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가 있어. 가속도가 일정한 가속도가 일정하대. 자, 이때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가 갖는 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어. 처음에는 속도가 얼마였을까? 0이었을 것 같지, 그치? 네. 아, 면적이 없잖아, 아래 부분이. 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면적이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면적이 얼마야? 0이지. 네. 0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돼? AT가 점점점 어떻게 돼? 커지고 있잖아, 일정하게. 네. 그래서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돼. 이때 이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 기울기가 좀 전에 계산했던 A야. 오케이? 좀 전에 계산했던 A야. 자, 그러면 다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동하는 그래프라고 살펴보기로 할게. 이런 꼴의 그래프는 면적이 몇차 함수꼴을 갖는다고? 2차 함수꼴을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이렇게 나타나게 돼. 되게 재밌다. 얘는 지금 가속도와 시간이라고 했지. 네. 얘는 속도와 시간이라고 했지. 네. 얘는 물체의 이치와 시간이라고 했었거든. 네. 몇 차 함수? 0차 함수, 상수 함수잖아. 네. VT로 가면 몇 차 함수가 돼? 1차 함수. ST로 가니까 2차 함수가 돼. 우와, 신기하다. 만약에 가속도가 1차 함수가 아니야. 가속도가 작은데 얘는 몇 차 함수가 될까? 2차 함수. 얘는 3차 함수. 우리가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배우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가속도 변하잖아. 네. 엄마나 아빠가 차 타고 엑셀을 밟으면
밟았다 놨다 밟았다 놨다 하면 속도가 빨라졌다 내려졌다 빨라졌다 내려졌다 하잖아. 가속도가 교내 실제 생활에서 그 가속도의 변화를 나중에는 저크라고 해. 저크 무슨 뜻이지 이거? 저 그거 하나 있잖아. 먹는 거. 그래요? 저거 먹는 거 있는데. 보통 가을에 먹고 미국 사람들. 저크? 추수감사절. 칠면조? 칠면조 미안해. 칠면조 아니고 네. 이거 아빠들 술안주 먹는 거야. 술안주요? 말랐어. 오징어는 아닌데 쫄쫄하고 후춧가루 져갖고 약간 매콤하고. 황태 진짜. 황태 그런 거 좋아하셔? 가지고 막 잘라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냥 튀겨 먹기도 하고. 아빠 별로 술안 좋아해요? 그냥 막걸리밖에 고급 안주 중에 하나야. 고구마요? 고급. 고급? 옛날에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식량 대용으로 썼어. 사막? 사막 횡단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략 식사거리로 썼어. 진짜. 그거 먼저 먹겠니? 네. 안타까운데. 가볼까? 6%야. 맞다. 맞다. 6%죠. 포장지에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이 저크가 가속도의 변화량을 적으라. 예? 6%? 6%라고 그러지 마. 네. 우리말이 따로 없어. 있어. 우리말이 이렇게 써. 가속도. 저크의 변화량은 뭐라고 부르면 될까? 가속도? 가속도. 가속도가 변하는 걸 나타나잖아. 그래서 가속도. 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저크까지 배우지는 않아요. 오케이? 네. 대학교 2학년 때까지도 저크라는 표현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은 위의 기본적인 얘기들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원자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할 거예요. 원자는 또 화학과 연계되어 있거든. 네. 그래서 화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나중에는 중시 다뤄질 거야. 오케이?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견되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분? 다음 주에 테스트가 문제로 테스트를 좀 고민 좀 해서 낼게. 그래프 문제를 많이 내줄지 모르겠어. 근데 1차함수, 2차함수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V가 속도, T가 시간, S가 이동하는 거리, A는 A. A는 가속도. 오케이. 그냥 타입